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만 잘 숙지하고 계셔도 앞으로는 불필요한 지출을 많이 줄이실 수가 있겠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갈증을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해소시켜드리는 보험사이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보험들을 가입을 하게 됩니다. 암보험, 치아보험, 실비보험, 간병보험, 운전자보험 등등 많은 보험을 가입을 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땐 이 중에서 어떤 보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단연 1순위는 실비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꼭 실비보험만큼은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 실비보험이 아무리 좋아도 단점이 존재를 하죠. 바로 갱신형이라는 겁니다. 5년이나 3년 그리고 1년 이렇게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가 계속해서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60대나 70대 어머님 아버님들의 경우에는 이 실비보험이 보험료가 너무 비싸져서 유지를 못 하시게 되는 분들도 자주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실비는요, 내가 쓴 치료 비용에 한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자기 부담금이 일부 발생되기 때문에 실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혹은 실비를 계속해서 갱신이 될 텐데 끝까지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큰 질병에 대한 3대 진단비나 다른 보험들을 비갱신으로 비교적 짧게 납입을 하고 90세나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경우가 많죠. 왜냐고요? 결국에 실비는 보내줘야 되니까요. 근데 이 보험이라는 게요, 잘 아시다시피 보험금을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또 거의 반대로 못 받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중에 꼭 보험으로 뭔가 이득을 엄청나게 볼 것처럼 막 이것저것 가입해 놓으신 분들이 간혹 계신데 제발 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 전문가인 저조차도 많은 보험을 그렇게 막 가입하시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필요한 만큼 정도껏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게 보험은요, 저축이나 재테크 상품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납입 여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혹은 내가 가입한 수많은 많은 보험들을 모두 다 혜택을 받아볼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보험료를 납입하시는 건 오히려 나와 가족들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험이라는 건요, 내가 납입하는 데에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딱 우리 가족을 지키는 의료비 지원 마련으로 나는 이 정도가 부담도 없고 적당하다 하시는 선 안에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오늘의 보험 꿀팁 알려드리기 전에 오늘 이 영상은요, 정말 주변에 소중한 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꼭 공유를 하셔서 함께 시청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을 합니다. 보험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만 잘 체크를 해두시면 앞으로는 보험료로 불필요하게 빠져나가는 지출을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실비가 있다면 꼭 굳이 없어도 되는 특약은 바로 질병 입원일당 상해 입원일당 특약입니다. 이 입원비 특약은요, 납입보험료 대비 사실 많은 수혜를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 40세 여성 직업급수 1급 기준으로 A보험사의 설계안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질병과 상해 입원 일당 만 40세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17,508원입니다. 하루에 입원비 2만원 받으려고 20년간 보험료를 납입을 했을 때 질병과 상해 입원비 특약들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420만 1920원입니다. 하루 입원 일당이 2만원이니까 210일을 입원을 했을 때 420만원을 받게 되겠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210일이라는 기간을 내가 입원을 해야 내가 냈던 돈만큼 보험금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210일이라는 시간을 입원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국민건강보험 주요 통계 보도자료를 보면 1일당 월 평균 입내원 일수는 21년도를 기준으로 겨우 1.551입니다. 여태까지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평균 입내원 일수가 2일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 입원 일당 2만원 받을 바에는요, 차라리 암진단비 1,000만원을 더 받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루 입원비 2만원 안 받는다고 경제적으로 정말 크나큰 손실이 올까요, 여러분?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입원비는요,
실비에서도 5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암 진단비 1천만 원은 있고 없고가 엄청 큰 차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굳이 입원 일당을 가입하시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불필요한 특약 바로 두 번째는 암 입원비와 암 수술비 특약입니다. 우선 암 입원비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직접 도대체 우리가 암으로 수술하고 나서 입원을 얼마나 하게 되는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자료를 발췌해 왔습니다. 각 암 종별로 수술 후에 평균 입원 기간을 알려드릴게요. 최근 올해 자료라서 작년 22년도까지의 통계고요. 현재 간암 수술 후 평균 입원 기간은 4.9일, 갑상선 종양 2.1일, 간외 담도암 12.8일, 대장암 7.1일, 부갑상선 종양 1.9일, 부신 종양 3.3일, 방광암 15.7일, 신장암 4.6일, 위암 6.1일, 전립선암 5.8일, 췌장암 9.9일, 폐암 5일, 피부암 9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통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입원 기간이요, 뭔가 생각보다 짧지 않나요? 주변에 암이 있었거나 현재 암으로 입원을 해보셨던 분들은 사실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암으로 입원을 하는 기간이 실제로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실제 사례로 제 고객님 중 한 분이 얼마 전에 갑상선암이 림프절까지 전이가 되고 나서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 후에 입원을 하셨을 때 딱 일주일 입원하고 퇴원을 하셨었습니다. 자, 근데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의 월 보험료가 얼마죠? 입원 1일당 10만 원을 받는데 이 한 특약의 보험료가 7,86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통계 중에서 가장 장기간을 입원하는 방광암의 입원 일수가 15.7일이니까 16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1일당 10만 원을 받게 되는 거니까 160만 원을 받는 거죠. 병력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됐을 때 월 7,860원을 암 입원비로 납입을 해야 되는데, 7,860원을 20년간 납입을 하면 이 특약 하나에만 188만 6,400원을 내야 됩니다. 만약에 방광암이 아니라 폐암으로 5일을 입원하게 된다면 50만 원 받고 끝인 거예요. 차라리 이 돈으로 암 진단비 1,000만 원을 가입하시는 게 저는 그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암 입원비 넣으실 돈으로 차라리 암 진단비 더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 입원비처럼 제발 넣지 마시길 바라는 특약은 바로 암 수술비입니다. 암 수술비 1,000만 원 받는데 월 보험료는 11,950원이고요. 암 진단비 1,000만 원 받는데 월 보험료는 9,660원입니다. 여러분, 이제 뭔가 좀 보이시나요? 자, 우리가 만약 암이 올 것 같으면 주치의에게 진단을 먼저 받나요? 수술을 먼저 받나요? 아니면 항암 약물 치료를 먼저 받나요? 아니면 입원부터 하나요?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우리는 암이 온다고 하면 우선 의사한테 진단을 먼저 받죠. 수술을 할지 말지, 약물 치료를 받을지 말지, 입원을 할지 말지는 누가 정합니까? 의사가 우선 내 상태를 먼저 보고 어떤 치료를 받을지를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암인지 진단을 먼저 받고 치료를 들어갈지 말지를 할 것 아닙니까, 보통.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암 수술비를 가입하실 바에는 진단 받자마자 돈을 받을 수 있는 진단비를 가입을 하세요. 왜 비슷한 돈을 주고 누구는 진단만 받으면 보험금을 받고 시작하는데, 진단 받고 수술까지 받아야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암 수술비를 도대체 왜 가입합니까? 왜? 보험사이다.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는 바로 과도한 수술비 특약들입니다. 암 수술비, 유사암 수술비,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질병 수술비, 질병 17종 수술비, 상해 17종 수술비, 131대 수술비, 32대 수술비. 보험사이다. 여러분, 저도 수술비 특약은 참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보험 전문가여도 보험은 정말 적당히 내가 부담이 없는 선 안에서 내 재정 상황에 맞게끔 가성비는 좋게, 범위는 넓게 이렇게 가입하고 끝내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그 수많은 수술비 특약들 진짜로 넣어놨는지 가입하신 보험증권 얼른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앞으로 크고 작은 수술들을 하게 되실 텐데,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도대체 총 몇 번 정도 수술을 하실 것 같나요?
물론 대장용종이나 위용종, 자궁폴립, 무지해반증, 암수술, 관열수술 등등 살면서 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낮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질병수술비와 상해수술비, 1, 5종 수술비만 있으면 약관상 가장 넓은 수술을 보장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수술에 대한 것들도 어차피 질병, 상해 수술비와 1, 5종 수술비에서 어느 정도 나와줍니다.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한 수술비는 제발 가입하지 마세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제발 가입하지 마시길 바라는 3가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보험을 통해서 꼭 손해가 아니라 수혜를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험사이다 채널에서는 고객 한 분 한 분께 면밀히 최선의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보험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 클릭하시거나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사이다 검색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면밀히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시원하고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험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으로부터 1년입니다.